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 프로젝트의 잠재력이나 시장 가치를 예측했을 때 다른 장르나 새로운 방향성의 게임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로 가지 않고 현재 동료들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성이나 장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인원들도 존재해서 초창기에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가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게임 업계에는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회사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유튜브 등으로 소식을 통해 듣는 경우에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 소식 없이 사라지는 회사나 프로젝트도 꽤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특강을 갈 때 게임 회사 단점으로 말하는 것 중 하나인데 교수님들이 많이 말리는 포인트죠. 프로젝트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아는 큰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작은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한 개의 프로젝트가 터졌다고 해서 회사가 당장 망하거나 휘청거리지는 않는데요. 프로젝트가 드랍됐을 때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기팀으로의 전배입니다. R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종의 전배 대기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내부의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재정비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가기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에 TO가 있다면 바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TO가 없다면 전배를 신청하기 전에 대기팀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소규모 팀을 꾸려서 자기들 게임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포포홀이나 개인 실력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회사마다 대기팀에서의 업무도 다릅니다.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도록 강력하게 권장하는 곳이 있는 반면 재정비 개념으로 자유롭게 방치해 두는 곳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프로젝트로 즉시 전배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대기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른 프로젝트에서 인력이 급한 경우에 혹은 리더의 추천으로 바로 향하게 됩니다. 내부 이직이라고 상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가 통째로 새로운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 프로젝트의 잠재력이나 시장 가치를 예측했을 때 다른 장르나 새로운 방향성의 게임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로 가지 않고 현재 동료들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방향성이나 장르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인원들도 존재해서 초창기에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거나 반대로 전배 신청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장르로 찾아가는 인력도 꽤 존재하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팀이나 다른 프로젝트로 전배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회사는 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터져도 최대한 다른 프로젝트로 전배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NC소프트의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받고 30개월치의 퇴직금을 주면서 내보낸 사례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큰 회사는 인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작은 회사의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가 터지면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말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다면 작은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례는 말 그대로 회사도 함께 터져버립니다. 회사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회사 역시 함께 무너지는 케이스이죠.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확보 수단으로는 투자나 혹은 런칭한 게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안 된 경우에 문을 닫는 거죠. 정말 많은 스타트업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한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권고사직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도 두세 개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터진 프로젝트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권고사직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신사적인 회사는 몇 개월 퇴직금을 함께 지급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도 총량을 따지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다른 회사로의 인수합병입니다. 이것도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요.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와 인력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는 것이죠. 큰 회사에서는 스타트업의 프로젝트를 인수합병한 케이스도 꽤나 많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만 인수하냐 혹은 인력도 함께 인수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만 인수하게 되면 핵심 인력만 남게 되고 나머지 인력은 아쉽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인력까지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회사의 여러 프로젝트로 전배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봉 테이블을 인수한 회사에 맞춰서 주거나 혹은 서류나 면접의 과정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좋다고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인수한 회사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아무래도 시선입니다. 서류나 면접의 정식 절차를 밟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 시선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실력과 태도로 가치를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그렇지 않고 적응을 잘 못해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회사들의 프로젝트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프로젝트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까요? 프로젝트가 드롭되기 이전에 기류나 분위기를 보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일정이 나오지 않거나 이상하리만큼 리더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고 회의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는 등 상황이 비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이직을 검토하고 터지기 직전에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혹은 회사가 폐업 처리되기까지 기다렸다가 폐업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서 재정비 시간을 가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서 그 상실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멘탈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기회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게임 캔버스에서 1:1 이직 케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2번의 프로젝트 드롭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연봉을 올려서 이직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요. 때론 이 시간을 계기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응원해 봅시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